일단은 이 HP의 네. MLOps 플랫폼 이름이 에즈머럴이잖아요. 에즈머럴. 네네. 에즈머럴 되게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네네. 영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에즈머럴 뜻이 뭐예요?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네. 이게 보석이에요. 음, 그 초록색으로 된 보석을 얘기하는데 저희 메인 페이지도. 에메랄드 같은 네, 맞습니다. MLOps 플랫폼 얘기를 하는 게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에즈머럴만의 뭐 이렇게 어떤 그 차이 나는 네. 제공되는 가치는 뭘까요? 실제 아, 사용자한테. 네네. 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비숙련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걸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초급자라도 그러니까 따라서 쉽게 그냥 메뉴대로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해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둘째로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물론 민첩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확장성도 중요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전문가가 원하는 그 툴 아니면 뭐 제품들을 갖다 계속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저희는 그 오픈 소스 예를 들면 이제 쿠버플로우 아니면 ML플로우 이런 것들 다 빌트인돼서 제공되기 때문에 어떤 개발자 혹은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원하는 환경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에즈머럴 MLOps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지만 모든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요즘에 가장 핫한 그 카카오 브레인 아니면 뭐 LG AI 서치 센터 뭐 이런 쪽에서는 많은 분들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업들이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냐, 아니면은 뭐 현업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갖추신 분들이 사용하면 안 되냐. 사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뿐만 아니라 현업에 계신 분들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뭐 DB를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신러닝이란 게 데이터가 일단 준비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겠죠. 이런 이해가 없어도 처음 시작하는데 이분들을 데려다 놓고 하기엔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아니어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라고 보시면 그림처럼 저희는 데이터 준비부터 배포까지 많은 툴들이 필요한데 이 툴들을 저희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클릭 몇 번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아니어도 현업에서 얼마든지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통합 플랫폼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컨테이너 플랫폼인데 컨테이너 기반으로 네. 제가 이제 요새 기사 보면 네. 쿠버플로우라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오픈 소스인데 네네. 그것도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쉽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아, 네네. 쿠버플로우하고 이거는 도대체 뭐 어떤 게 다른 거죠? 그 큰 그림에서 보면은 쿠버플로우하고 저희 제품이 많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화면에서 전반적으로 데이터 이 흐름이 있잖아요. 데이터 준비부터 배포까지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전문가가 일일이 하나씩 이제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 그려주는 작업이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전문가만 그 가지고 전문가라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말. 네, 맞습니다. 전문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제품이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쿠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좋은 툴.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초급자 아니면 중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가시적인 화면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그 파이프라인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적인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 같은 제품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에즈머럴 컨테이너 플랫폼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기반에서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각각의 툴들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검증한 모델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 엔지니어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도 여기 컨테이너 위에 탑재되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별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통합된 환경에서 관리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온프레미스, 퍼블릭, 엣지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뿐만 아니라 현업, 오퍼레이터 아니면 BI 리포팅 툴을 이용한 이 팀, 이런 전반적인 사용자들이 한 곳에 집적해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저희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빠르고 민첩한 시스템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새는 다 빠르고 민첩하다고 그러던데? 아,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관점이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툴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해 놓은 건데 이런 많은 툴들이 있어요. 어떤 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뭐 몇 시까지 구성해 주세요라고 한 부분이 있고, 뭐 또 다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현업은 기존 버전의 환경을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상당히 사실 되게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분석하려는 사용자마다 사용하는 환경이 틀리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버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십 개의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데이터도 다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나는 모든 컨테이너를 그때그때 계속 배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그럼 이 사람은 이것만 만들어주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 말라는 거죠. 저희 제품에 보시면은 앱 형식으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 번 클릭만으로, 즉 너희가 알아서 그냥 만들었어. 우리는 이제 오퍼레이터겠죠. 오퍼레이터는 이제 만드는 작업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현업에서 원하는 환경 클릭해서 너희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갖다 써, 이런 개념이 이제 빠르고 민첩한 시스템을 제공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빠르고 민첩한도 좋지만 네. 그 IT 운영자 입장에서는 또 그 개발이나 이런 사람들도 뭔가 통제나 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점은 네네. 어떤 건가요? 그 관리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은 그 뭐 AD나 LDAP 기반의 사용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즉 어떤 사용자에 대해서는 어떤 뭐 자원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의해 놓고 가기 때문에 사실 자원에 대한 통제도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빠르고 민첩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 레이크 접근 관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설을 세웠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데이터가 모아진 데이터 레이크 환경이 필요한데, 상당히 많은 사용자가 여기에 접근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나는 이 사용자 접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의문을 갖기 쉬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니면 DBA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든 사람이 데이터 레이크에 접근할 텐데, 그러면 이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접근 관리 아니면 볼륨에 대한 할당, 그럼 나는 이런 것만 할 거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저희 제품 MLOps가 그 하단에 컨테이너 플랫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컨테이너 플랫폼 레벨에서 저희가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이즈머럴의 한 솔루션? 사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도 붙여드리거든요. 이 데이터 플랫폼에. 그러면은 그 붙여진 시스템에서 그대로 그냥 갖다 이용하시면 돼요. 이것도 아까 문의 주셨던 것처럼 그 데이터 접근 관리는 사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사용자든 원하는 그 한 구간만 가져다가 쓸 수 있게끔 플랫폼 레벨에서 붙여드리기 때문에 그 접근 관리 혹은 볼륨 할당 관리, 이런 것도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MLOps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애플리케이션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게, 플랫폼 기반으로 도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시작해야 되는지 많이 질문을 주세요. 사실 저도 이거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입니다. 보시면 그림에서 이제 몇 대로 시작을 해야 되지? 뭐 GPU는 몇 개를 꽂아야 되지?
컨테이너 플랫폼 이제 어떤 걸 구매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 이거는 저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시작을 하면 좋은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저희 HP 그린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내부에 두셔갖고 온프리미스에? 네네. 하지만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 사이징에 대한 너무 과도한 걱정이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기에 이제 작은 규모로 시작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쓴 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일단 큰 비용적인 부담도 없고 따라서 이제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최소화된 규모로 시작해서 이렇게 그 MLOps를 도입을 하게 되면 가설을 실험해 볼 수 있겠네요. 쉽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업부서라든지 네네. 어떤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게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잘 정착이 되면은 나중에 그 직접 구매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로 진화가 될 수가 있고, 근데 해봤더니 우리랑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시면 되고, 이런 식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